안녕하세요. 시니어 실버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본처를 내쫓고 회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장 드라마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을 감싸던 공기가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갔던 풍경 속에서도 남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가벼워졌으며 그 가벼움 속에는 가정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닌 집 바깥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밝고 들뜬 기운이 은근히 배어있는 듯하여 아내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요즘 따라 출근 준비를 할 때나 퇴근 후 집에 들어설 때도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몸과 마음을 분주하게 가다듬었으며 그 변화는 처음엔 사소하게 보였지만 반복될수록 아내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명확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차 늦어졌고 옷깃에서 나는 향기는 아내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여성의 잔향이 희미하게 스며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외부에서 스친 냄새가 아니라 남편의 하루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심장이 작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묵묵히 식탁 위에 마련해둔 저녁을 치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따라 자신이 먹은 흔적도 남기지 못할 만큼 식사 시간마저 짧아졌고 식사 자리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휴대전화에서 깜빡이는 알림 불빛이 유난히 밝게 보였고 그 불빛은 한밤중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아내와 하루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질문을 건넬 때조차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짧은 숨을 내쉬며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었으며 그의 태도에는 오랜 세월 함께해온 배우자를 대하는 정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쉽게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남편의 변화가 한순간의 기분이나 일시적인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뇌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떠나는 아침마다 점점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길에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춰 웃는 모습은 아내의 내면을 깊게 흔들어 놓았고 그 흔들림은 더 이상 사소한 불안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느새 남편의 표정을 읽기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남편이 현관문을 여닫을 때 들리는 작은 숨소리, 말끝에 걸리는 미묘한 떨림,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낯선 이질감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속에서 커다란 의문과 두려움을 만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아내와의 삶에서 조금씩 발을 빼고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아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아직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균열은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아내의 삶의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으며 그 변화가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어떤 파국으로 끌고 갈지 아내는 아직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최근 들어 사무실 곳곳에 묘하게 흐트러진 공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며 그 분위기는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소문과 한 여자의 등장으로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비서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본래 비서라기보다는 남편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이 회사의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중심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지나치게 화려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는 모두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경계와 억눌린 원망의 대상이 되어 있었으며 연차가 높은 직원 앞에서도 예의 없이 명령을 내리고 회의 시간마다 불필요하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며 사내 규정을 있는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기분과 편의에 따라 움직이려는 태도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견디고 있었으며 그들이 가장 참기 어려웠던 부분은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남편의 옆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 같았더라면 직원들의 불만을 살필 만큼 섬세했지만 요즘 그 눈빛은 오로지 새로운 비서가 하는 말과 행동에만 쏠려 있었으며 그녀가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먼 지시를 내리더라도
남편은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것이 단순히 남편의 실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눈빛에서 비롯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임을 조용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의 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졌고 그 짙어짐은 회사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어느새 자신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으며 회의실에서 남편의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대기하거나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꺼내 자신이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임을 과시하려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무례를 넘어 회사 내부의 질서를 흔드는 수준으로 치달았지만 남편은 그런 그녀를 나무라기보다 오히려 감싸듯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직원들에게 더 깊은 불안과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속삭임이 반복되었으며 오래 회사에 몸담아온 이들은 지금의 상황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적해온 경험과 감각은 회사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었으며 이 흐름이 끝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 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본처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곁에선 달콤한 표정을 지었고 직원들 앞에서는 거만한 얼굴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침묵 속에는 단순한 체념이나 불안이 아닌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굳은 결심과 묵직한 감정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커지는 균열, 남편과 비서의 관계에서 풍겨오는 이상한 기류, 그리고 그 기류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변화는 아내에게 분명한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이제부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의 표정과 말투, 돌아오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도착했다고 말한 뒤에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음이 사무실의 고요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저 회식이 길어졌다는 변명과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태도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에 굳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매번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의 목소리에서 묘하게 들려오는 억눌린 숨소리와 불필요하게 상기된 말투는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는 이전에는 나지 않던 향수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으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들어오는 모습 또한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서 묻어온 흔적을 숨기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아내는 그 순간마다 남편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없이 그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작은 거짓말도 얼굴에 드러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눈을 피하거나 대답을 흐리며 피곤하다는 말로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추궁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조용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남편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이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틈 혹은 잠든 후 깊은 숨을 내쉬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주머니에 남겨진 영수증이나 차량의 주행 기록 같은 사소한 흔적을 조용히 확인하였고 그 흔적들 속에서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패턴이 점점 또렷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들른 장소들, 거의 밤마다 반복되는 시간대, 그리고 늘 등장하는 비서의 이름은 남편의 일탈이 단순한 기분이나 순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습관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숨기고 있다고 믿던 진실이 이미 세상 밖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남편만이 그저 자신이 잘 감추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아내의 깊은 상처와 동시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바라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절대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자주 던지는 애매한 암시들,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거나 우린 각자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들은 결국 언젠가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향한 분노보다 자신을 향한 모멸과 배신감이 더 깊게 파고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감정조차 서둘러 폭발시키지 않고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혀 두었으며 남편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언젠가 제 발로 보여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흉한 권력의 뒤틀림, 남편을 둘러싼 비서의 교만한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의 분위기까지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져 결국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은 시간에 들어와 피곤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침대에 눕는 순간 아내는 남편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았으며 그 등 위에 내려앉은 낯선 기운을 확인하듯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혼을 요구할 것이며 비서는 그 요구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굳게 세운 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단순한 복수도 아니었고 단순한 집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삶과 신뢰를 함부로 던져버리려 하는 남편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책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아내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사실 역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비밀스러운 균열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으며 그 균열의 중심에는 남편의 비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단순한 비서가 아닌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회사 직원들은 그녀가 복도만 지나가도 숨을 고르며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소한 커피 심부름 하나에도 그녀의 기분에 의해 직원들의 하루가 좌우되는 기괴한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남편의 곁에서 권력을 얻었다고 착각하며 직원들에게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남편에게는 달콤한 말투로 다가가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본처에게서나 들어야 할 상하 관계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자신에게 순종하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며 더 과한 명령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회사 서류가 조금만 늦어도 그녀는 직원들의 자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질책하였고 자그마한 실수에도 즉시 회의실로 불러 장시간 압박을 주었습니다. 비서가 사용하는 말투는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었으며 그녀는 그 말투가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눈빛이 흐려지고 미묘한 한숨이 회사 전체를 감싸기 시작하였으며 이 작은 폭군이 언젠가 회사를 통째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상황을 남편이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귀동냥으로 들었지만 비서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아첨 섞인 눈빛과 달콤한 말투에 취해 그 불편한 기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오히려 비서가 회사 안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며 그녀가 직원들을 다그치는 것쯤은 회사 성장에 필요한 일이라고 합리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옷에 남아있는 비서의 향수 냄새와 직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문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하였지만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고 있음에도 절대 그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내에서 부쩍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 회의가 늦게 끝났다고 말하며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남편의 지문 패턴이 아닌 비서의 손길이 남편의 옷깃과 넥타이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 감각은 그녀가 남편을 더 깊게 관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버티고 있었고, 일부는 조용히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절대로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황은 회사 전체를 조금씩 안으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듯한 혼란된 상태 속에서 남편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더 면밀히 관찰하며 행동의 이유를 찾으려 하였고, 결국 남편의 일상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보다 무서운 냉정함이 담겨 있었으며, 남편이 쉽게 이혼을 요구하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길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으며, 남편이 비서와 함께 꿈꾸는 환상이 결국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아내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누가 그 무너짐의 책임을 지게 될지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사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주변인들로부터 조금씩 듣기 시작하였으며, 그 소문들 사이에는 남편의 비서가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말과 남편이 비서 옆에 서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오며 익숙해진 남편의 작은 표정 변화와 옷에 스며든 낯선 향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차도 손대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하는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으며,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회사 문제로 바쁘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아내는 그 말 뒤에 숨은 또 다른 침묵과 그 침묵을 가로지르는 비서의 존재를 너무 선명하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사 내에서 자신을 대표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직원들에게 남편의 사적 일정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남편이 출근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떠벌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는데, 그 과한 언행은 직원들의 불만을 가득 채우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비서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서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건네는 말과 몸짓에 익숙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왔던 신중한 리더의 이미지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절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이 가정을 지켜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단순한 욕망과 순간적인 유혹에 이끌려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너무나 치기 어린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는 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하였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결혼의 판도는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그런 아내의 결심과는 달리 남편은 점점 집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회사에서 남는 시간을 비서와 함께 보내는 데 소비하고 있었으며,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비서에게 과하게 친밀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명확한 신호처럼 보였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비서가 대표 부인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추측이 조용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남편에게 직접 건의하기를 포기한 채 조용히 이직을 준비하거나 기민하게 몸을 낮춰 비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서로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비서의 필체로 적힌 메모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업무 관련한 문장이었지만 문장 끝에 붙은 하트 표시가 불필요하게 익살스러웠고, 아내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오래전 남편과 자신이 주고받던 사소한 애정 표현이 비서에게 도둑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숨이 막힐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지만 절대로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드러내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메모를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넣으며 더욱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안심한 듯 비서와 더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회사에서도 비서가 남편의 일정과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이 상황이 언젠가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감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조용히 회사를 등질 것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상황을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비서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서가 보여주는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 결국 남편의 인생과 회사를 모두 휘청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해야 할지 차분히 고민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믿는 그 순진한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남편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예감을 굳게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점점 미묘하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으며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꾸준히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비서와 붙어 다니며 비서가 내뱉는 무례한 말과 행동을 무심하게 흘려보냈지만 직원들의 표정 속에는 피로와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고 그 불만은 결국 업무 능률 저하로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마치 회사 전체가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는 듯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방식에서도 불필요한 권위 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과하게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남편에게서 얻은 확신과 보호라는 착각이 스며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비서를 따라다니며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그녀가 건네는 과한 애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실제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은 책상 위에 쌓여가기만 하였고 회사는 점점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팀에서는 중요한 계약건이 연이어 틀어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 중 상당수가 비서의 감정적 개입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자신이 싫어하는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거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막아버리는 등 눈에 띄지 않는 방해를 여러 차례 해왔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몇 번의 중요한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직원들이 비서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화를 내거나 비서를 감싸기 위해 직원들을 질책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직원들은 남편에게 실망감마저 느끼기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지켜왔던 존경의 감정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회사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들으며 남편과 비서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결말을 향하고 있는지 점점 더 뚜렷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남편이 지금의 행동들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파국을 가져다 줄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안타까움과 냉소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믿고 있었으며 자신이 조만간 대표 부인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과한 자신감이 직원들의 반감을 넘어 내부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비서에게 점점 더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내에게는 이혼을 은근히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던지고 있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태도가 가벼워질수록 더욱 차분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환상인지 알고 있었으며 남편이 지금처럼 현실을 외면한 선택들을 이어가면 결국 되돌아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균열은 이미 충분히 깊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만든 이 위태로운 구조물이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고요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피로에 잠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서의 변덕이라는 이름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몇몇 팀장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속삭였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는 남편과 비서의 일그러진 권력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남편의 눈앞에서만 순한 고양이처럼 행동하면서도 직원들 앞에서는 날선 시선을 던지며 자신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말끝을 길게 늘여 모욕을 주거나 불필요한 잡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태도는 이미 회사 전체의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은
비서가 지나가기만 해도 몸을 움츠릴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며 버텨야 하는 하루를 또 견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비서가 자신에게 기댄다는 사실에 보호해줘야 할 존재라는 이상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감정은 곧 비서를 향한 과도한 편애로 이어져 직원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보고를 대충 훑어보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며 비서의 비합리적인 지시를 직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장들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회사의 소문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전해 들으면서 남편이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얼마나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지 끝끝내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는 마음과 한심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와의 관계에 심취하여 한때 자신이 가장 값지게 여겼던 회사와 평판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고 아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결말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비서는 자신을 불편하게 바라본 한 직원에게 대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표정을 짓느냐며 소리쳤고 그 장면은 마침 지나가던 남편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오히려 비서를 감싸며 해당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사 내부에서는 말없이 흐르는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고 직원들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의 구조는 점점 위험한 기울기를 향해 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불만을 속으로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며 비서는 자신이 직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한 채 오만함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비서를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의존은 곧 회사의 판단력 상실과 매출 하락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내는 단 한 번도 직접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어떻게 균열을 더 넓히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었고 남편이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회사 전체가 기계가 멈춘 듯한 느린 공기를 품고 있을 때 회의실에서는 중역들이 조심성 있게 모여 앉아 있었으며 모두가 말끝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비서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중심에 놓아달라는 듯한 시선으로 테이블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이미 이 회사의 문화가 아닌 그녀 스스로가 만든 작은 왕국의 규칙처럼 보였고 그 순간 중역들 몇 명은 얼굴에 드러나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회의 안건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말끝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드럽게 올려놓았고 이를 보던 팀장들은 하나둘씩 서로 눈을 피해가며 회의에 집중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때 회사 재무팀에서 보내온 긴급 보고서가 테이블 위로 전달되었고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최근 몇 달간의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그리고 내부 인력 이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그 모든 경고를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음해로 받아들였고 회의실 중앙에서 팔짱을 낀 채 재무팀을 향해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의 핑계일 뿐이라며 가볍게 일축하였으며 그 말에 팀장들의 얼굴은 더 굳어지고 분노는 가슴 깊은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비서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하듯 조심스러운 표정만 지을 뿐 본질을 정확히 보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이는 중역들의 불만이 몇 겹 더 쌓이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즈음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서운함이나 죄책감을 내비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남편이 비서에게 기대며 회사 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그녀의 귀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를 듣고도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선택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비서의 과도한 지시로 인해 야근을 반복하던 중 결국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직원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로 비서의 갑질과 회사의 무책임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보게 된 남편은 처음에는 직원들의 불만을 오해해서 비롯된 과장 정도로 생각하려 했지만 글이 삭제되자마자 다른 직원들이 연이어 공감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점차 상황이 자신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지금까지 비서를 감싸왔던 자신의 행동이 곧 회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부족하여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만을 내놓으려고 하였고, 그 태도는 오히려 내부에서 더 큰 실망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물 흐르듯 엮여가던 중 아내는 남편이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 속에서 허둥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그가 어떤 결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남편이 만든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갈지 계산하듯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시선 속에는 이미 다가올 결말을 대비하는 준비된 여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무겁고 떨리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출근한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듯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비서의 높은 힐소리가 그들의 어깨를 한 번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비서는 오늘도 자신이 회사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걸어들어왔고,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신입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리자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직원 옆에 놓여있던 서류를 발끝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무례함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챙겨본 직원들은 비서가 점점 더 대놓고 회사 전체를 휘두르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이제는 누군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박감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비서는 도무지 자신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이 남편의 비호 아래 점점 커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오늘 회의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이 가장 먼저 존중받아야 한다는 자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역들은 이미 비서의 행동으로 인해 중요한 인재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고 있으며 외부 고객사와의 신뢰도까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회사의 장기적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비서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불만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하지 못한 채 이를 단순한 직원들의 예민함이나 조직 내부의 세대 차이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는 누군가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놓고 간 익명의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쪽지에는 그녀가 그동안 직원들에게 했던 갑질과 폭언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고, 내부 규정 위반과 법적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줄에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는 이를 보고도 불안이나 후회가 아닌 분노만 느꼈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생겼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강하게 회사 전체를 억누르려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직원들 사이에 또다시 퍼졌고, 조직 전체는 마치 오래된 댐의 벽면이 금이 가듯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남편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남편이 직원들에게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깊게 갈등하기 시작했고, 비서에게서 풍기던 자신감이 언제부터인가 회사의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이 상황을 멀리서 관망하고 있고,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닥쳐올 결말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으며, 남편이 선택한 행동들이 스스로를 어디까지 몰아넣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이혼을 거부한 결정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한 판단이었다고 느끼며 남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자신이 다시 일어설 무대를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다는 확신을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는 비서가 만든 혼란과 남편의 무책임이 뒤얽혀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곧 무언가 크게 터질 것이라는 불길한 기류가 나날이 짙어지고 있었으며, 누구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가늠조차 하지 못한 채 저마다의 두려움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으며,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빛이 그의 얼굴을 더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으며 자신이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조용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회사의 불안정한 기류는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고, 직원들의 불만과 외부 고객의 신뢰 하락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한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이 선택했던 비서를 떠올리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단호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불편한 무게를 가슴 한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여주는 애정과 충성 같은 것들이 실은 그를 자신의 욕망에 가두기 위한 장치였다는 사실을 남편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초래한 모든 실수가 분명해질 것이기에 더더욱 현실과 마주하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고 그녀는 밝은 목소리를 애써 유지한 채 남편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으며 남편은 그 순간조차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묘한 불안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로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남편이 직원들을 단속해주지 않으면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는 듯한 태도로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CFO가 조심스럽게 건넨 문서가 떠오르고 있었으며 그 문서에는 최근 프로젝트 취소, 고객사 이탈, 내부 핵심 인력에 잇따른 퇴사 등 회사의 위기를 요약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원인이 대부분 비서의 무리한 지시와 태도 때문이라는 보고가 차분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무거워진 심정으로 비서를 바라보았지만 비서는 자신에게 향하는 남편의 시선 속 부담을 알아채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과감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에게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음에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며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리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무너지는 과정이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스스로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남편이 비서와의 일로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은 그 결말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중역들 사이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했고 주요 고객사를 잃기 전 최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으며 특히 비서에 대한 조사가 내부적으로 공식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그동안 피해왔던 가장 민감한 문제였고 남편조차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든 위기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쉽게 발을 뗄 수 없는 상태로 흔들리고 있었고 비서는 자신에게 몰려오는 위험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남편의 곁에서 특권을 당연하게 누리며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단단하고 차분해 보이는 것은 오직 아내뿐이었으며 그녀는 조용히 흐르는 물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편이 결국 선택해야 할 마지막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차갑고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는 오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직원들은 서로 말을 아끼며 작은 눈짓만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피로와 불만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이 불편한 이유가 단지 질투나 시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부당한 지시와 권위적인 태도가 조직 전체를 빠르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이 회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건물 전체를 당당히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위진들은 이미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각 부서에서 보고된 문제를 정리한 파일은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이며 그 무게를 늘리고 있었고 그 문서들이 전달하는 묵직한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장난스럽게 상황을 축소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CFO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회사 자금 흐름이 완전히 뒤틀리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경고했고 그 말은 남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지금까지 부정하고 싶었던 모든 사실을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만큼은 비서에게서 풍겨 나오던 달콤한 유혹과 충성스러운 태도 같은 것들이 실은 자신을 감싸던 얄팍한 안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고 그 안개가 걷히는 자리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희생시켰는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서서히 드러나며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고 그녀는 마치 이 공간이 자신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중심 자리를 차지했으며 남편 옆에 서서 직원들이 제출한 문서들을 한 장씩 스쳐보는 신용만 한 뒤 곧바로 코웃음을 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한 행동이 단지 지시였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지시가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으며 남편은 그 순간조차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 요청 공문을 들고 나타났고 그 공문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남편의 몸은 무겁게 굳어졌으며 비서는 그제서야 사안을 제대로 파악한 듯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는 억지스러운 말로 자신을 감싸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진들은 그녀의 말을 더 이상 받아줄 의향이 없었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단순한 오해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의 냉정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깊고도 느린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에서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환상과 욕망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길을 따라왔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남편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남편의 눈동자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는 남자의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회사를 붙잡기 위해 기적처럼 남은 마지막 합리적 판단을 찾고 있는 책임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아내는 조용히 집안 테이블에 앉아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남편이 결국 선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변화와 미래를 가져올지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안정된 눈빛으로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회사의 위기는 비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오래도록 외면해온 현실의 결말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으며 남편은 마침내 자신이 쌓아온 가면이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는 무거운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서는 회사 내부 조사 소식이 전해진 그날 오후부터 불안과 분노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다고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허공 위에 올려놓은 얇은 유리판처럼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억지 자신감이라는 어둠을 다시 불러들여 더욱 공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방금 전 회의실에서 느꼈던 고위진들의 싸늘한 시선을 떨쳐내지 못한 채 회사 복도를 바쁘게 오가며 직원들에게 명령을 던지고 있었고 그 명령은 점점 더 거칠고 무리한 요구로 변질되어 직원들의 숨을 조이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고도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와 혐오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끝없이 맴도는 고민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내부 감사 공문과 고위진 보고서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손을 놓는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 떨어질 것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비서라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쏟아부은 관심과 감정이 결국 자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고 있는지 차갑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갈래의 길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비서를 감싸며 지금까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리석은 감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선택이었으며 그 두 길은 남편의 가슴과 머릿속을 반복적으로 파고들며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는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불안이 만들어낸 공격적인 표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회사의 정식 파트너이자 주인이라는 듯 책상 앞에 서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 자세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큰 존재감을 과시해야 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자신에게 조사 통보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종잡을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회사에서 누가 자신을 모함하는지 이름을 대라고 강하게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경멸적인 말까지 곁들여 마치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단순한 이머sy한 행동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단 한마디 제대로 된 말을 건네지 못하고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여러 번의 계산과 결정이 지나갔고 있으며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녀를 감싸줄 명분도 이유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결론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조용히 빛났고 그 짧은 진동은 지친 그의 정신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며 어딘가 단단하게 서 있는 현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으며 아내라는 존재가 그저 결혼 생활이라는 틀 속의 인물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보다 냉정하고 깊게 이해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남편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지만 남편의 눈에 깃든 무거운 침묵과 단호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그녀의 심장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당황과 분노를 뒤섞어 더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은 비서에게 더 이상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빠져있던 어둡고 중독적인 공간을 벗어나는 사람처럼 단단하고 절제된 숨을 들이쉬며 회사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결심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걸려온 통화 기록을 바라보며 그간 마음속에서 천천히 굳어져 온 결심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이 지금쯤 또다시 비서의 감정적인 폭주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광경을 상상할수록 오히려 차분한 고요가 아내의 마음에 내려앉아 앞으로의 행동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너져가는 회사와 혼란에 빠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 결국 자신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이유도 없었으며 그 침착함은 남편이 그토록 쉽게 떠났던 아내라는 이름이 결코 가벼운 옷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있었고 비서라는 여자가 남편을 얼마나 깊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지 또 그 여자의 무지와 오만이 회사 전체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 혼란이 끝났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미래를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제서야 자신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단순히 감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전화의 의미는 지금 그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으며 아내는 그 신호를 읽는 순간 오히려 흐릿했던 계획들이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의 혼란과 비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으며 아내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남편이 결국 돌아올 길을 스스로 파괴해 들어가는 과정을 차분히 확인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과정이 부부관계의 복원이라는 단편적인 결과로 끝날 뿐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도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이혼을 허락하겠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한 결심을 다지고 있었으며 그 침묵은 남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 연결된 투자처, 그리고 곧 벌어질 회사 내부 붕괴 사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세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 속에는 남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아내가 주도권을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 시각 회사에서 직원들을 몰아붙이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녀가 곧 회사 내부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그 예측은 남편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바라보며 남편의 부재중 전화 기록을 조용히 스쳐 넘겼고 곧 남편이 회사와 비서 사이에서 고마버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다시 손을 내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순간 아내는 도움에 손을 내미는 대신 그동안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결심을 해왔는지 남편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줄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남편과 비서가 자초한 혼란이 절정에 다다를 때 그녀는 조용한 표정으로 그들의 붕괴를 지켜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냉철한 주인이자 이 막장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공간 전체에 밀도 있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서로 귓속말로 무언가를 나누면서도 남편이 눈에 띌 때마다 마치 잘못이라도 들킬까 두려운 듯 시선을 급히 떨구었고 그 분위기만으로도 회사 안에서 이미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잇따라 내렸고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포함해 근거 없는 회의 참석 강요와 인사이동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회사 내부는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오만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가 멋대로 바꿔놓은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여러 부서를 오가며 설득하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직원들은 비서의 독단적인 갑질에 지쳐 있었으며 그 지점에서 남편이 느끼는 무력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결국 그는 아내의 연락을 다시 확인하며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안정을 떠올리는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서는 자신이 회사의 중심이라고 착각한 채 사무실을 활보하며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며 회장님이 원하신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은 점점 더 과해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와 불만은 임계점에 가까운 지경까지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의 행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쥐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미묘한 갈등은 남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으며 회사 전체가 가라앉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쉽게 발을 떼지도 상황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비서는 남편의 사무실 문을 세게 열어젖히며 자신에게 향한 직원들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크게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 사태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으며 오히려 비서의 오만이 회사의 기반을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공포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를 달래기 위해 어중간한 말들을 내뱉었지만 그 말조차 점점 힘을 잃어갔고 비서는 자신이 남편의 절대적인 존재라고 착각하며 한층 더 오만한 태도로 사무실을 나갔지만 남편의 표정은 이미 절망에 가까운 어두움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뒤늦게 깨달으면서 점점 숨이 막혀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회사 내부에서는 비서의 독단에 반발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고 몇몇 부서는 이미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으며 남편은 그 보고들을 확인하며 더 늦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과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아내에게 걸지 못한 전화번호를 바라보며 끝내 누르지 못한 손가락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는 또다시 엉망인 지시를 남기고 귀가하면서 자신이 회사의 중심이고 남편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우쭐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고 남편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무너져가는 회계 자료와 고객 이탈 보고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이 모든 혼란이 결국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며 그 절망 속에서 아내의 번호를 다시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책상에 얼굴을 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다듬고 있었고 남편이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차가운 침착함으로 받아들이며 쓰러져가는 회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인식은 남편이 잃어버린 모든 질서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아내에게 복귀해야만 하는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실적 보고서를 펼쳐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을 견디면서도 회사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갑게 깨닫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며 자신이 만들어낸 이 몰락이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무력감에 깊이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새로운 명령을 쏟아냈고 남편의 이름을 빌려 그녀 스스로 권력을 과시하는 데만 오롯이 몰두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직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회사에 대한 애정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비서는 그 모든 신호를 알면서도 무지하게 무시하고 자신이 회장님의 실질적인 오른팔이라는 착각 속에서 점점 더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를 따로 불러 문제를 차분히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그녀는 이미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로 남편의 말 대부분을 흘려듣고 있었으며 오히려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며 엉뚱한 말을 내뱉고 있었고 남편은 그 대답에서 그녀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깊은 절망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요 거래처 2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이는 비서의 최근 몇 주간의 횡포가 외부로 새어나가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으며 남편은 그 서류를 들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회사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공포를 삼키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되짚으며 점점 숨이 막혀오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여전히 능력 밖의 지시를 내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내부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붙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직원들의 시선 속에서 비서가 회사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이 사태를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사 전체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긴장감에 잠겨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비서에게 조금씩 거리를 두려 했으나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채 오히려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편의 사무실 문을 닫고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려 했고 남편은 그 순간 마치 자신이 덫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그녀를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비서는 남편의 거절을 자신의 위상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 감정이 심하게 격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남편의 아내와 비교하려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고 자신의 매력과 육체적인 우위를 억지로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이 짙게 얽혀버려 도무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조심스럽게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고 있었고 몇몇 팀장은 이미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회사 내에서 비서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 사태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으며 결국 상황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절멸감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아내가 남겨둔 정돈된 생활 공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으며 비서와의 관계가 쾌락과 도피로 만든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아내가 가진 단단함과 현실 감각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미 이 모든 과정이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조차 차분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언젠가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경험해야만 비서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내면으로 받아들여 온 듯한 안정된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이 이 몰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사실이 점차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으며 아침 회의 시간에 핵심 직원 3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묵직한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 사태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경고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 가운데에는 회사의 기반을 오랫동안 떠받쳐 온 실무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남편을 향해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더는 비서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며 예의를 갖추어 말을 건넸고 그 말투 속에 담긴 절박함과
피로가 얼마나 깊은지 전해져 오면서 남편은 자신이 회사의 신뢰를 비서에게 통째로 맡긴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직원들의 집단 사직 소식을 들은 뒤에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리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야 진짜로 회사가 그녀의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위험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에게 직책을 내려놓고 당분간 집에서 쉬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으나 그녀는 그 말을 자기 권한을 박탈하려는 음모로 받아들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사무실에서 소리를 높이기까지 하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직원들은 더 이상 회장이 그녀를 제어할 수 없음을 절망적인 표정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투자하던 외부 자본 두 곳이 철수를 선언했고, 장기 계약을 유지하던 고객사까지 불안을 이유로 거래 조건 재검토를 요구해오면서 회사는 회계적으로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자신의 책상 앞에서 붉어진 눈으로 여러 문서를 차례로 훑어보며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는 회사의 혼란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남편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이제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서두르자고 강하게 압박했고, 남편은 그 순간 그녀가 회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끼며 작은 한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으며, 비서가 자신을 단순한 돈과 지위를 가진 남자로만 소비하려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집까지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듯 말하며 아내에게 자신이 새로운 회장 부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고, 남편은 그제야 그동안 비서에게서 느꼈던 미묘한 불안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하며 이 여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두려움에 가까운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집안으로 번진다면 아내에게조차 위험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말없이 신발을 벗으며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고,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 이미 너무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으며, 그는 그 순간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안정감과 이해받는 느낌이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묵직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나치게 캐묻지 않은 채 남편의 상태를 바라보며 그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고, 그 한마디가 남편의 무너져가던 마음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으며 그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으며, 비서가 아무리 화려하고 자극적이어도 절대 줄 수 없었던 배려와 존중이 이 짧고 고요한 문장에서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내가 오래전부터 자신과 회사를 지켜보기 위해 얼마나 고요하게 버티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으며, 비서가 만들어낸 혼란과 허세, 욕망과 소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며 자신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평온함의 가치를 뒤늦게 붙잡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이 혼란 속에서 다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아내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는 조짐을 조금이라도 감지하자마자 더욱 광적으로 남편의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의 권한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더 거칠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문을 발로 차며 회의실을 독점하는 등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회사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음에도 비서가 보낸 메시지와 전화가 끊임없이 몰아쳐 오고 있었고, 그녀는 아내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진짜 파트너다와 같은 망상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며 자신이 남편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기묘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는 회장실 문을 힘껏 밀어젖히며 들어와 얼굴을 붉힌 채로 남편의 책상 앞까지 다가서더니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오늘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던졌고,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이성도 남아있지 않아 남편은 그녀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전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달래며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긴박하므로 사적인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지만, 비서는 그 말을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격렬하게 반응하며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바닥에 흩뿌리고 아내를 향한 비난과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될 사람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이어가며 점점 더 통제력을 잃어가는 모습으로 남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더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남편은 이 사태를 더 이상 회사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그녀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현관문에 기대어 한참 동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고 거실에서는 조용한 조명이 켜져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맞추어 부드럽게 시선을 돌리며 따뜻한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주었고 그 순간 남편은 그 어떤 마음의 장벽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안도감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오늘 많이 힘드셨습니까? 라고 은근한 걱정을 담아 조용하게 물었으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단지 긴 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아내는 남편이 회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단순한 경영 문제를 넘어 인간적 위협과 불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마치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에게 당신에게만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투에는 아내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드디어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듣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앉아 있었고 남편은 여태껏 마음속 깊숙이 묶어두었던 혼란과 두려움, 비서의 집착적인 태도, 회사의 붕괴 조짐 등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있었으며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내는 놀라움과 분노보다는 오히려 더 큰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며 남편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며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오직 아내만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비서가 어떤 감정으로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내에게 설명하면서 스스로가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방관할 수도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담요 아래에서 오랜 시간 말없이 누워 있었고 아내는 그 곁을 조용히 지켜주며 남편이 잠들 때까지 서성였으며 남편은 비로소 평온한 숨을 고르며 잠들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닥쳐올 폭풍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남편을 되찾겠다는 묵직한 결심을 마음속 깊이 단단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건물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전날 비서가 회장실에서 벌인 폭언과 난동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에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얼굴로 회사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남편은 출입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던 임원들은 마치 폭풍을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빠르게 회장실로 들어와 숨죽인 목소리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각 부서에서 비서의 갑작스러운 회의 강제 소집, 문서 파기 지시, 직원 개인 비밀번호 요구 등 도저히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고 더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 회사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비서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비서는 9층 복도에서 직원들을 줄 세워놓고 어딘가에서 가져온 서류를 흔들며 자신이 이 회사의 후임 대표가 될 것이라는 황당한 선언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과 공포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으며 비서는 아내를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집에 있는 장애물 때문이라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직원 중 몇 명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인사팀에 항의하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고 어느 부서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기 시작했으며 자료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비서의 지시로 몇 시간 동안 문서 접근이 차단되는 바람에 외부 거래처와의 계약도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비서를 회장실로 호출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스스로 회의실을 점거하고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자신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직접 회의실로 향했지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비서는 갑작스럽게 감정이 격해지며 눈물을 터뜨린 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사이라며 주변에 있던 임원들 앞에서 혼란스러운 독백을 쏟아냈고, 그 모습에 임원들은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끌고 갈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안팀을 조용히 호출해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지만, 비서는 보안팀이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예측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나를 배신하면 당신도 끝난다며 위협처럼 들리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는 아내가 집무실에서 남편의 회사 재무 흐름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이 전날 털어놓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회사의 붕괴가 단순히 내부 갈등이 아닌 현실적인 파산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남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돌파구와 방어 전략을 차분히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붕괴해가는 회사를 보며 분노에 사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남편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려 한다는 조용한 확신이 살아났으며, 그녀는 이 혼란의 끝에서 반드시 남편이 비서에게서 벗어나 돌아올 것이라는 직감과 함께 회사를 살릴 준비도 이미 마음속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회사 로비에서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도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했으며, 결국 비서는 회사 시설 파손과 직원 협박 혐의로 임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들은 술렁거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도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며 비서가 회사에서 도로 밀려나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서가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며 뒤섞인 감정 속에서 깊은 공허감을 느꼈고, 이제 회사를 무너뜨린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어깨를 떨었으며, 그때서야 그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지켜왔는지 깨달으며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조용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경찰에 의해 회사 밖으로 이송된 후 건물 전체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와 같은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직원들은 서로 말도 걸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장실 문을 닫자마자 의자에 몸을 묵직하게 기대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이 단 몇 주 만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판단력을 잃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회사를 맡기고 마음을 허락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은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바라보았지만 그 어떤 문장도 이해되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비서가 회의실에서 소리치던 모습과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던 표정만이 계속해서 떠올랐으며, 결국 그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비서가 자신의 곁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속삭이던 순간들이 모두 얇은 종이처럼 찢겨져 나가며 허무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동안 아내에게 쏟아냈던 냉정한 말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깊게 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미 따뜻한 조명을 켜두고 차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오랜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문을 닫은 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아내를 바라보다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너진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그 울먹인 목소리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그를 향해 조용히 걸어가면서도 눈빛 한가운데에는 차가운 현실과 오랜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녀는 남편 앞에 서서 그가 다시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제야 현실을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더는 견디지 못한 듯 깊게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손으로 가리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참아 외면하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팔을 뻗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듯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떨리고 있었으며 아내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남편의 무너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과 허영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게 하는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자신이 회사에서 벌어진 일, 비서가 벌인 혼란, 임직원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아내는 그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남편을 비난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조언을 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더욱 죄책감에 잠기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져온 서류를 바라보며 정말 나보다 더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군요 라고 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고 아내는 제가 왜 그동안 회사를 살펴보고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해주었으며 그 말은 남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내는 남편의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차를 준비해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남편은 침대에 몸을 눕힌 뒤에도 계속해서 사죄의 말을 반복했지만 아내는 이제 돌아오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은 그 손을 잡고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고를 수 있었고 자신이 버렸던 가정이 결국 자신을 지켜준 마지막 안전한 곳이었음을 늦게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새벽 즈음 남편은 조용히 잠들었고 아내는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순히 남편을 감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너진 회사를 되살릴 준비 역시 마음속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퇴출된 뒤 비서는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화려한 껍데기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홀로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동안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본쳐라도 되는 듯 과시하던 당당한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가에는 두려움과 당혹감만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어떠한 메시지도 오지 않자 손끝이 떨리고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장악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경찰들에게 자신을 넘기는 모습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으며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토록 어리석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리라는 미련이 서로 부딪히며 그녀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비서는 결국 통제력을 잃은 듯 남편의 집으로 향했고 깊은 밤속에서 집 앞에 도착해 불이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다 몇 번을 망설였으며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 믿고 구상했던 꿈과 환상들이 산산이 부서진 채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으며 밤의 고요함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잔뜩 부풀려 한층 더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집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재우고 조용히 조명을 낮추며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깊은 피로에 눌린 얼굴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아내는 그의 어깨를 덮어주고 발소리를 죽인 채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벽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몰락한 회사, 남편의 상처, 남은 직원들의 혼란, 그리고 다시 세워야 할 가정과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얽힌 듯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녀는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견뎌온 지난 시간들에서 이미 충분한 강인함을 만들어온 사람이었고 남편과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혼란이나 누군가의 소란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아내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다가 문득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를 보았고 조용히 커튼을 젖혔을 때 집 앞에 쭈그린 채 떨고 있는 비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서는 초췌한 얼굴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내가 창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으며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맞닿았습니다. 비서는 그제서야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듯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내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더 이상 이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태도로 창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별의 선언처럼 들렸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깊게 울음이 터져 나오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커튼을 다시 내리며 잠시 눈을 감았고 뒤따라온 조용한 안도감 속에서 자신이 이제 이 집의 중심을 지키는 역할을 다시 맡게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남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녀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 비서는 결국 집 앞에서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문을 돌아본 뒤 천천히 걸음을 돌렸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면 집 안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아내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지난날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갔으며 아내와 남편은 다시 집 안에 남아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가닥의 신뢰를 이어가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변화를 예감하듯 아침 햇빛은 조금씩 집안을 밝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햇빛이 창가를 비스듬히 스칠 무렵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으며 그의 걸음은 전날 쏟아진 감정과 사건들로 인해 눈에 띄게 무거워져 있었고 아내는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아내는 묵묵히 물 한 잔을 그의 앞으로 밀어두며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은 서로의 잘못과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무거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혼란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고 비서에게 향했던 욕망과 어리석음이 결국 회사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얼마나 큰 모욕과 상처를 남겼는지를 떠올리자 이마를 짚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떨리는 숨을 고르려는 듯 두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떠올랐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애썼던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오자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집 앞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새벽 내내 비서가 울던 흔적만이 남아있는 듯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아내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났음을 실감했으며 그 한순간의 끝이 이렇게 조용하고 허무하게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아내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켰으며 그제서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고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천천히 깍지를 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다가가면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못했고 아내는 그런 그의 주저함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제 비서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고개를 흔들며 이제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몇몇 직원들은 남편이 다시 회사로 복귀할까 우려하며 그의 성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서의 갑질 아래에서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시절의 상처와 불안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회사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아내는 거실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표정을 굳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녀는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일어선 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어떤 결정을 요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태도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조차 꺼내지 못한 채 손끝만 간신히 움직이며 자책의 여운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아내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조여 그동안 그의 욕망에 희생되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을 끓이며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남편과 비서, 회사의 혼란, 자신이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그 모든 혼란을 견뎌내며 스스로를 지켜온 시간들이 그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느낌과 동시에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묘한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상처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특히 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진 사건 이후 남편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지 아내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방향을 세워나가고 있었고, 결국 이 집에서 앞으로 펼쳐질 변화가 더 이상 남편의 욕망이 아닌 아내의 의지에 따라 흘러가리라는 사실만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 서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잔잔한 물 끓는 소리만이 넓고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싱크대 모서리에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집을 지탱해온 지난 날들을 되짚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거나 참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발짝 움직이려다가도 다시 멈추곤 했는데, 그녀가 품고 있는 결심의 기운이 등을 통해 전해지는 것만 같아 그에게는 섣불리 다가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주전자의 스위치를 내려 물 끓는 소리를 멈춘 뒤 조용히 컵 2개를 꺼냈으며 그중 하나를 남편 앞으로 천천히 놓아두고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작은 움직임에도 아내의 감정이 미묘하게 스며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녀가 침묵 속에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컵을 손끝으로 스치듯 잡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침 햇빛이 점점 퍼지며 어제보다 더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세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갈등의 잔재를 형상화하듯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그림자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젯밤 경찰차에 실려가던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순간 가슴 한켠의 시원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서의 무너진 모습이 불쌍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공정한 순간처럼 느껴졌고, 아내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고, 아내는 그의 움직임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 얼마나 먼지,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어제의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몇몇 중간 관리자들이 급히 모여 비서의 공백과 갑작스러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비서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사라지자 그동안 눌려왔던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고, 몇몇 직원들은 조심스레 웃음을 띄우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의욕을 보였지만 동시에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묘한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내는 천천히 테이블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그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바짝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아내는 그를 비난하기 위해 시선을 준 것이 아니었고, 단지 이제는 이 집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듯한 침착한 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자신을 예전처럼 의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자신에게 남은 감정의 무게를 정리하려는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과 완전히 끝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재정립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관계는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결심을 감지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어 커튼이 흔들렸고,
그 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기운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내는 그 기운을 느끼며 앞으로 닥칠 변화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충분히 생겼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고 아내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결로 흐르고 있었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심과 거리감,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변화의 조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침내 컵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고 남편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질 다음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었고 아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른 아침의 잔잔한 햇빛과 함께 조금씩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그 따뜻함과 전혀 닿지 못한 채 깊고 축축한 죄책감 속에서 헤매고 있었으며 그는 결국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아내 앞에 다가가 조용히 서 있다가 떨리는 손끝을 꾹 움켜쥐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내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처럼 흔들림이나 격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침착함이 더 무겁게 느껴져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마침 파이널리 결심한 듯 천천히 무릎을 굽혔고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그 소리가 마치 그동안 쌓여있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으며 그는 아내 앞에서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그의 목소리는 울컥거리는 숨소리에 섞여 조금씩 흔들렸고 아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든 채 아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일렁거리다가 다시 바닥을 향했고 그는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아내에게 남겼는지 떠올리며 더 깊숙이 몸을 낮추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 크게 흔들렸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늦게나마 무너져 내리듯 그의 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절절한 모습에도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배신감이 단 한순간의 사과로 씻겨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른 채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침묵이 자신에게 내리는 벌처럼 느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반성하며 다시 고개를 숙여 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순간 울컥해 말을 잇지 못하다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끝까지 갈라져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이제야 조금씩 진심을 꺼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게 남아있어 그 진심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정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차분한 음성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남편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네,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남편의 굽은 등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균열이 조금씩 메워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처럼 보였으며 아내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온기가 곧바로 용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고, 아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짧은 시선을 준 뒤 다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아내가 멀어지는 발걸음을 바라보며 자신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깨달음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 안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으나 그 고요 속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두 사람의 새로운 균열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